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확정 지분제하고 도급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공변통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날도 춥고 하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변통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어리버리 약하게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공부도 많이 안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조합에 전화를 해봅니다. 근데 추가 분담금 어떻게 되냐고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그 설계 변경 한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 그래서 설계 변경비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저께 그 설명에 인터넷 카페에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2,452, 2,200으로 분양을 하면 3,000 정도는 낸다. 그렇게 이제서야 이 소유자 모임의 한 이야기를 압박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시면 제가 한 5분 이내로 간단한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식 멤버도 아니고 재건축도 모르고 건축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사람들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좀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가야지 이 지갑을 다 뺏겨가면서 빨리 기차 타고 가자 그래서 지갑 뺏겨가면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앞에서 불금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다 했는데 저처럼 어리버리하고 병아리 같은 기초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까? 다 이해하셨나요? 아까? 다 정확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 조합에서 뿌린 삐라에 뭐 27가지 뭐 이렇게 방어하는 글을 썼는데 다 이해를 못하고 두리뭉실 무슨 삐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복잡한 거 차치하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급제가 뭔지 지분제가 뭔지 2달 전에 저는 정말 생판 몰랐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잘 되겠지 하고 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그 공부할 능력이 있어서 공부를 해 보니까 남들도 다 지분제로 가고 주변도 지분제로 가는데 또 지분제가 유리한데 구태여 우리가 도급제로 갈 이유가 없구나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책자, 인터넷, 또 주변 사람들 해서 제가 맨날 며칠을 이 지분제 도급제를 확실히 깨우치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 안 들으시고 이렇게 주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는 분들은. 근데 인터넷을 뒤져보면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지분제 도급제 결국은 똑같아. 그 말도 맞습니다. 많이 깨닫다 보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세상은 다 똑같고 그것은 누가 운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기본적으로 다른 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급제가 있고 지분제가 있는데 큰 개념으로 보면 도급제는 제가 땅을 예를 들어서 파주에 20마지길 논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농사꾼한테 도급제는 농사꾼한테 여기 씨 뿌려라, 농약 줘라, 여기서 뭐 그 비료 줘라, 인건비는 몇 명이냐, 밥값은 얼마냐 이런 거를 제가 그 농사꾼한테 하나하나 시켜가면서 돈 주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급제요. 도급제 맞죠? 자, 그렇게 내가 주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조합이 주관입니다. 조합이. 이거 씨 뿌려라 뭐 해라. 삼성한테 이거 땅 팔아. 여기 매칭 올려라. 돈은 언제 주마. 이런 걸 일일이 하는 게 도급제고, 그 다음에 지분제는 농사꾼으로 말하자면 난 농사는 잘 몰라. 파주에 그 논이 20마지기가 있는데 그 잘 모르니까 그 김치 당신이 농사를 잘 벽시도 네가 사고 뭣도 다 해서 논 한 마지기당 쌀 2가마 값. 그럼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15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한 마지기당 40만 원씩만 줘라. 그럼 20마지기면 1년에 800만 원만 줘라. 나머지 네가 다 국 끓여 먹든 뭐 하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분제입니다. 지분제. 맞죠? 자, 지분제는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땅, 고덕지역 땅이 몇 평입니까? 지금 우리 재건축하는데. 몇 평입니까? 땅이. 한 2만 평 된다고 치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2만 평인데 우리가 땅을 제공하니 그 돈이 없죠, 우리가. 돈이 없는 대신에 은행이 뭘 합니까? 담보를 해서 돈을 꿀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거를 누가 보증을 씁니까? 시공사에서 보증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땅을 제공할 테니까 네가 건물을 국가에서 인정한 용적률, 건폐율 뭐 등등등등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를 맞춰서 뭐 20층 건물이 아파트든지 10층 아파트든지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줘서 우리한테 몇 프로를 줘라. 선 확보를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게 지분제입니다. 그럼 이 지분제하고 도급제하고 차이가 어떻게 크게 다르냐면 이 설명서는 다 있고 제가 인터넷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도급제는 조합이 주관하니까 우리가 아파트가 고덕지역이 평당 2천만 원입니다. 이게 3천만 원 되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먹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지분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계속 2천만 원, 2,500 이렇게 3천 간다면 우리가 지분제로 가면 엄청 손해죠. 그죠? 그 차익을, 추가 이익을 우리가 왜 다 시공사한테 줍니까? 그죠? 자, 시공사는 도급제를 하면 건축비가 적정 이윤, 건설사가 바보입니까? 똘똘한 놈들 다 모여서 적정 이윤을 포함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윤만 먹을 게 아니고 돈 많이 준다고 마다할 사람 있습니까? 뭐 이런 설계 변경, 뭐 공사 변경, 지연, 뭐 민원 뭐 등등 해서 추가로 돈을 많이 요구하는 게 얘네들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2,500명이 힘을 모아서 좋은 아파트 짓자고 모였는데 2,500명의 힘을 모으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도정법을 해서 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조합장 있고 감사 있고 이사 있고 이렇게 대의원이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재건축을 하자고 했는데 삼성이나 현대나 건설사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색깔이 이상하고 좀 어리버리하고 도망갈 사기성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합을 갑으로 두되 조합원들이 연대보증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서 담보로 해가지고 1,100억을 조합에 줬습니다. 진행비, 운영비를. 그런데 그 돈을 갖고 500억을 갖고 뭐 이렇게 갖고 필리핀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그 책임 누가 다집니까? 자,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야, 연대보증, 연대책임 니네가 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선량하게 지도자라는 명칭은 너무 아깝고요. 하여간 대표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유사시에 문제되는 추가 분담금도 마찬가지 얘기고 도난이라든가 모든 그 사기 뭐 이런 걸 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 조합에서 보낸 B라인은 연대보증은 아님, 연대책임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법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연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연대? 자, 연대는 이런 뜻입니다.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보증이나 책임이 아니고 연대 보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합원이 100명이다. 100명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나서 우리가 책임을 200억을 물어야 된다. 그럼 한 사람당 2억씩 물면 200억이 되죠. 보통 보증은 2억씩 내서 n분의 1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연대 보증은 뭐냐면 삼성에서 200명을 갖고 소송을 걸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안 내는 놈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계약서니까 다 있는 내용인데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어떤 연대 보증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하냐면 제가 보니까 돈이 좀 있어 보이셔. 저기 저 오빠이님.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도 돈이 있어 보이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808동 808호 김영철 선생님, 뭐 101동 101호 김계동 선생님, 이 두 분한테 원팡 다 씌웁니다. 200억을. 그게 연대 보증입니다. 연대자가 안 들어가면 200명이 다 1억씩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연대 보증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돈이 없으시거나 뭐 조건이 안 되시는 분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을 200억 중에 두 분이 100억씩 뺏겼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 분은 또 돈 없는 사람들한테 구상권이라고 돈을 또 청구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로 이전 두고 싸움박질이 벌어져서 우리끼리 피바다가 됩니다. 우리끼리. 자, 이런 연대보증, 여러분, 이런 연대보증에 서명결의서 보내시겠어요? 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제가 시간만 많았으면 다른데 계약서를,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다 찾아오고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공부하고 하는 조건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지금 남의 거 계약서를 못 가져왔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특히 집도 있고 돈도 있으신 분은 더더욱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하면 뭐 완전히 끝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도급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 아까 지주와 농사꾼 얘기했죠. 자, 그럼 농사꾼으로서는 이 경험이 좀 있어야죠. 이걸 컨트롤, 농사를 좀 웬만한 하는 사람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합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재건축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하는 일마다 다 어설프고 부실화되는 게 여러분들이 다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을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데 전문성 없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정말 청렴하다고 알려져 있죠? 도둑놈이시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청렴하다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조합장한테 있었으면 뭐 도급제도 큰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계약이 아무리 뭐든 그 사람이 똘똘하고 잘하면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래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보면 부동산이 상승기에는 유리합니다. 평당 2,000에서 2,500 가고 3,000 가면 유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하락기입니다. 자, 사회 구조가 바뀌어서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그죠? 인구 줄어들고,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4인 가족, 둘만 낳아야 4인 가족, 이제 둘. 이제 더더욱 1인 가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40평, 30평을 삽니까, 지금? 점점 없어진다. 그거는 사회 구조 변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과제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 똘똘한 사람들이 다 도급제에서 지분제를 바꾸거나 애초에 지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어떻게든지 지분제 안 하고 도급제로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땅이 우선이고 그 사람들은 공사에서 버는 돈이니까 지분제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돈은 법니다. 뭐 안전장치 조건부 계약이라든가 등등 해서 이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은 여길 하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락기인 것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시공사들은 지분제보다는 도급제를 더 선호하죠. 만약에 3천만 원 시대로 가면 시공사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분제로 가겠죠. 나머지 돈은 추가 이익, 개발 이익은 다 지들 돈이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그 지분제와 도급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그 농사꾼이 있고 내가 지주인데 농사꾼을 다 돈 주면서 이용하는 거는 도급제고, 그 사람한테 다 맡겨서 1년에 쌀 2가 막값씩 받아오는 거는 내가 지분제니까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구나. 그럼 우린 돈만 받는 지분제로 해야지. 뭐하러 우리가 그걸, 농사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없고, 지금 농사가 저기 경상북도 봉화군인지 어디 멀리 울릉도 같은 데 있는데 그걸 언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확정 지분제로 하면 마음도 편하고 세상도 편하고 5년후가 보장되는데, 거기도 물론 문제는 조금은 있겠죠.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대 보증도 하나, 이제 참 더 이상 우리 지갑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일정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정도 아까 불금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기서 떠나는 순간 지갑하고 우리 집 문서를 뺏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가락시험하고 똑같습니다. 4년에서 5년 이상 걸립니다. 제가 그럴 볼 일 때 없어요! 안 떠난다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결된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부결로 끝내지 마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이웃과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지금 65%가 부결이다. 그러면 안심하지 마시고 5%, 7%를 더 올리면 어찌됐든 다다익선. 많을수록 그 다음 진행은 빨라집니다. 부진량 빨라집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 시간 되신 분들은 4동 305 좀 들렸다 가시죠. 열악한 환경에서 저와 같은 사람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가 불결하여 잘 되는 재건축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화이팅!